大家好,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오늘은 기출 6급 독해 1부분 58번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1부분 58번부터는 지문의 양이 훨씬 많아지죠.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까지 게 길어봤자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지문 읽어보시고 잠시 후에 같이 문장들을 한 개 한 개 다 뽀개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네, B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또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자, 그럼 왜 답이 B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번 문제의 타이틀은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제대로 아는 단어가 뭐야? 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착각에 빠져 있죠. 에이, 이 단어는 많이 봤는데 당연히 알지. 했는데 막상 뭔데? 말해봐 라고 하면 쭈뼛쭈뼛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요. 특히 4, 5급 단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5급 단어만 확실하게 알아도 6급 딸 수 있어. 에이, 설마 하는데 그만큼 기본 단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람은 그만 잡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B번 보기입니다. 有的人把购物成为一种释放压力的手段，心里压力过大，心里不痛快时，就通过购物来舒缓自己的情绪。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는데요. 자, 해석을 마음속에 그려보셨나요? 혹시 첫 문장을 어떤 사람은 쇼핑을 일종의 스트레스 푸는 수단으로 여긴다 라고 해석을 하진 않으셨나요? 어? 맞는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 들리네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죠. 정웨이가 무슨 뜻인가요? 对, 정웨이는 무엇이 되다죠. 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이거 4급 단어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질문을 我想成为一名律师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웨이가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我想, 그 다음에 律师 이런 단어만 봤을 때 이미 해석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해석을 하기보단 감각에 의존하는 특정 단어만 보고 유추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는 그대로 해석하기 직역하기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유추하지 말고 해석을 좀 하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찝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쇼핑을 일종의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되다. 이 얼마나 어색하고도 당당한 해석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완전 어색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냥 정답이 B번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CD 보기는 그냥 패스 하면서 시간 절약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나 직역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렇죠? 자, 바자문인데 바는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회에는 무엇이 되다라니까 이 정회라는 동사 자체에는 을을이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자문과 함께 쓸 수가 없는 거죠. 애시당초 불가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 이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정 단어들만 보고 말을 잇다 보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다. 직역을 하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B번 보기가 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보기들 시몬스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번 보기입니다. 新疆昼夜温差很大，早穿皮袄，午穿纱，怀抱火炉吃西瓜，正是对这种现象的生动描绘。 자, 이 첫 번째 문장이었네요. 사실 다운표 안에 있는 부분 早穿皮袄午穿纱怀抱火炉吃西瓜 자, 이 부분 빼면 사실 별거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길이에 쫄지 말자. 키 크다고 다 싸움을 잘하냐? 아니란 말이지. 물론 잘할 확률이 좀 높을 뿐이죠. 미리 쫄 필요는 없다 이거야. 내용을 보면 신지향의 낮밤 기온차가 커서 오전에는 털옷 입고 오후에는 망사옷 입고 화로를 끼고 수박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지향의 기온차가 크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문인데요. 되게 유명한 문장이니까 한번 재미삼아 외워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앞 문장 일단 짧았어요. 신장 昼夜温差很大.
만약에 쪼우예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이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자, 뒷부분으로 보신다면 구조파악, 수동사가 나오면서 구조조사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사 뚜이 확인하시면 구조파악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묘회이라는 단어 6급 단어입니다. 베끼다, 묘사하다, 그리다 뭐 이렇게 사전에 의미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묘회, 묘회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면 A번 보기의 파악은 끝이라고 되고요. 반드시 쉽게 참이라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기입니다. 东坡肉相传为北宋诗人苏东坡所创制，色香味俱佳，深受人们喜爱。慢火儿少水多久是制作这道菜的诀窍.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동포로 유명한 요리 음식이죠. 동파요. 샹传이 뭐뭐라고 전해지답니다.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웨이 이성으로 읽습니다. 이성입니다. 웨이 그 뒤에 수어 이게 세트죠. A, 웨이, B, 수어 동사에서 피동문입니다. 이 웨이 부분을 베이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 시인 수동포에 의해서 创制 만들어졌다고 相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를 보자마자 그 뒤에 구조조사 수어를 확인하시면서 아 이거 피동문이다. 그리고 얘는 웨이 이성으로 읽어줘야 된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色香味 색, 향, 맛이 쥐자 쥐는 문어체로 모두 다 지아는 좋다죠. 베스트. 그래서 쥐자 다 좋아요.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深受人们喜爱. 그래서 受 누구 喜爱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慢火 烧水 多久 이런 나열보호는 빨리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얘네들이 수동사 또 나왔습니다. 수 나오면 뭐 봐야 된다? 구조조사 더 보시면서 이 요리를 제작하는 비법이다. 쥐에차오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급 독해 이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해석은 문장이 절대 많지만 길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락이 하나가 끝이 나고 여기서 또 하나가 정리되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수동사 구문에서 정리가 되고 간단간단하게 짧은 문장들이 이어진 거지 절대로 복잡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D번 보기입니다. 庄子里有句话叫做夏虫不可语于冰，意思是说对于夏天的虫子无论你怎样与它谈论冬天的冰雪它也不会明白.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장자 아시죠? 장자 안에는 요주화 이런 말이 있어요. 叫做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 夏虫不可语于冰. 뭐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다라는 말이 있어. 意思是说 당연히 앞에 따옴표가 나오면 이런 설명을 해주는 말이 나오죠. 意思是说 그 말의 뜻은 여름의 벌레에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룬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막론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의문문의 형태가 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룬이 나왔다 뒷부분에 의문문이나 아니면 선택의 영역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怎样 어떻게 라는 의문사가 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걔한테 빙쉐 겨울의 빙쉐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얘기를 하든 걔는 못 알아들을 거야. 모를 거야. 타예 보호의 민발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른 접속사를 보시면서 그 형태가 제대로 왔는지만 확인을 하신다면 D번도 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편의 내용은 신경 쓰지 말자. 일단은 접어두셔도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58번 문제의 정답은 B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정웨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웨이는 무엇이 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자문가의 시당초 쓸 수 없는 단어였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단어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기본기를 좀 더 탄탄히 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자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바자문,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형태가 어떻게 오느냐? 뭐 어차피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바자문은 원래 시험에서 6급 독해 시험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독해 일부분에서 바자문이 나왔다. 그러면 구조 파악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혹시 바자문이 나왔다. 혹은 정외라는 동사가 나왔다 했을 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문제와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再见!